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필답형 기계요소 설계 나사 네 번째, 나사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사의 설계에는 이제 볼트의 설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너트의 설계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볼트의 설계에서 그 전단 하중만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판재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볼트와 너트로 이제 결합을 시켰을 때 하중이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이제 볼트에는 이제 전단 하중을 받아서 그 전단 응력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전단 응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전단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전단 응력의 크기가 어떤 이제 허용 전단 응력의 크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볼트는 이제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허용 전단 응력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볼트를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볼트의 그 이제 지름을 이제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전단 응력은 이제 A분의 P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P는 뭐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력으로 작용한 하중 P일 것이고, 물론 현재는 이제 두 개의 어떤 판재에서 이제 두 개의 전단 응력이 발생을 했지만, 전단 응력이 아니고 전단 하중이 이제 작용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다뤘던 것처럼 뭐 판재가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재료역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일단 또 그렇게 푸는 것이 그 또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재가 두 개가 맞닿으면 이제 두 개가 맞닿은 판재가 이제 두 개이면 맞닿은 면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맞닿는 면이 하나면 그냥 P를 사용하면 되고, 만약 판재가 이제 세 개가 되게 되면 이제 서로 맞닿는 부분이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P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제 이 P가 아니라 그 분모에 이제 A에 이제 2를 곱해서 이제 2A분의 P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최대로 나오면 이제 3개까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주로 이제 2개가 맞닿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식으로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만일에 이제 2A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전단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공식을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만일에 판이 이제 3개가 그 부재가 이제 3개이고 맞닿는 부분이 2개라고 하면 이제 2A분의 P로 이제 타우 A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D를 이제 유도를 해서 이제 D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볼트의 지름 D는 우리가 어떤 호칭 지름 D가 아니라, 항상 이제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치수가 작은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골지름 D 골지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축하중만 받는 경우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후크에 뭐 물체가 매달려 있다거나, 혹은 다음과 같은 아이볼트에 이제 물체를 매달아서 뭐 이동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볼트에는 이제 축하중만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만 그 이제 하중이 작용을 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앞서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인장응력 그 시그마 t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이제 하중 P는 이제 시그마 T 곱하기 A1이고, 이때 이제 A1에서 이제 4분의 파이 D1 제곱에서 D1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지름이라고 골지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1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D1은 그 루트 파이 시그마 T분의
4P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시그마 T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인장 강도가 이제 주어지면 이제 그 인장 강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이제 인장 응력과 뭐 안정계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에 이제 시그마 A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바깥 지름을 그 이제 호칭 지름을 우리가 어떤 나사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칭 지름으로 바로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름이 3mm 이상인 볼트는 이제 골지름과 그 바깥 지름의 그 비가 약 이제 0.8 정도의 이제 0.8을 곱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1을 0.8D로 해서 이제 그 0.8D는 이제 앞서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바로 이제 D가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나사 그 테이블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블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뭐 D로 계산을 해도 어떤 우리가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더 큰 값의 그 나사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고, 뭐 그때 뭐 골지름을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이제 바깥지름을 사용을 해서 이 값보다 더 큰 값의 나사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골지름을 뭐 구해서 0.8을 곱해도 되고, 혹은 바로 이제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골지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0.8을 곱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테이블이 대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으로 하면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값보다 큰 값의 나사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하중과 이제 비틀림 하중을 이제 동시에 받는 경우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볼트를 이러한 이제 스패너로 이제 쪼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사를 그 쪼음에 의해서 이 나사는 이제 이 두 부재를 계속 접착을 시키면서 나사 자체는 어떤 이제 축하중이 걸리게 되고, 또한 이제 나사를 이렇게 스패너로 토크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비틀림도 동시에 그 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어떤 나사 잭이라든지 다음과 같은 이제 스패너로 나사를 쪼우는 이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축하중과 이제 비틀림을 이제 동시에 받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사를 그 죄는데 사용되어지는 토크 T는 이제 나사를 죄는 힘 Q 곱하기 탄젠트, 이제 로 프라임으로 했는데 일단 뭐 삼각 나사라고 하면 우리 로 프라임으로 하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삼각 나사의 이제 마찰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뭐 사각 나사라고 주어지면 그냥 이제 리드각 로우로, 리드가 아니고 마찰각 로우로 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대부분은 삼각 나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로 프라임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뭐 리드각 알파는 삼각 나사나 사각 나사나 뭐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토크 T는 이제 나사를 재는 힘 곱하기 이제 2분의 D2인데, 이때 이제 D2는 이제 그 호칭 지름도 아니고 이제 골지름도 아닌 이제 유효 지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토크가 이제 나사 자리면에 아니고 이제 뭐 볼트 머리면, 혹은 이제 너트 자리면에 그 토크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 너트 자리면 혹은 이제 볼트 머리면의 그 마찰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그 경우에 토크는 이제 생략을 하고 순수하게 이제 나사를 그 죄는데 사용되어진 이제 토크만 그
그 고려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크 T에 의해서 이제 비틀림 응력 타우는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IP분의 이제 토크 곱하기 이제 반지름 R이 되게 되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 R은 이제 바깥 지름의 그 반지름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전당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디멘전, 즉 이제 치수가 가장 작은 쪽에서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때 R도 그 골지름 D1에 대한 R 값을 대입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극단면 2차 모멘트도 이제 D1에 대한, 즉 이제 골지름 D1에 대한 이제 극단면 그 2차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우는 파이 D1 세제곱분의 16T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T에 들어가는 D2는 이제 유효지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유의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나사를 재는데 그 재는 힘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 D2 값들도 그 모두 이제 유효지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축하 중 이제 Q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수직 응력 시그마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지름 이제 D1이 들어가고, 따라서 파이 D1 제곱분의 이제 4Q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타우에도 실제 이제 T에 Q가 들어가고 이제 시그마에도 Q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하나를 이제 Q로 치환을 해서, 일단 이 식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를 이제 Q에 대해서 치환을 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Q 대신에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타우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값이 약 이제 시그마의 이제 2분의 1이 되는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이제 실험식으로 이제 D1과 D2를 우리가 실제 어떤 나사에 대한 D1, D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경우에 수직 응력과 타우는 이제 그 1대 2의, 즉 이제 타우는 2분의 1 시그마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파손 이론 중에서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그 폰 마이세스 응력의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이제 이 공식은 이제 전체 우리가 삼축 응력 상태의 이제 그 폰 마이세스 응력에 대한 수식이고, 실제로 이제 시그마는 하나만 있고 타우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볼트 설계에 있어서는 시그마는 하나, 타우도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타우 대신에 그 0.5 시그마를 대입을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약 1.3228 시그마가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축하중만 작용할 때에 그 바깥 지름을 구하는 공식에 이제 시그마 대신에 1.328 시그마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3분의 시그마 A분의 이제 8Q로 그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볼트의 설계에 있어서 축하중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바깥 지름 D는 이제 3 시그마 A분의 이제 8Q로 이제 이 공식으로 뭐 유도하는 과정은 뭐 중간에 이제 뭐 이러한 복잡한 식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이 공식으로 이제 그 나사의 지름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이제 계산되어진 값에서 조금 더 큰 값에 이제 실제 나사의 그 뭐 테이블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테이블을 보고 이제 실제 나사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계산되어진 값이 뭐 9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보다 더 큰 이제 M10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격 하중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볼트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격 하중을 받을 때는 이제 어떤 충격 에너지에 의해서 볼트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때의 어떤 이제 볼트가 받은 어떤 탄성 에너지를 우리가 U라고 하면, 이제 U는 2분의 1 이제 F 곱하기 이제 델타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F는 KX 혹은 K 델타라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제 변형량 델타는 이제 K분의 F이고, 또한 이제 이 강성계수 K는 우리가 이제 재료에 있어서는 이제 재료의 길이 분의 어떤 재료의 단면적 곱하기 이제 탄성계수로 이 강성계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앞서 이제 델타 대신에 이제 K분의 F를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고, 다시 이제 K 대신에 이 공식을 대입을 하면 탄성 에너지 U는 2분의 1 곱하기 A2분의 이제 F 제곱 L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충격 하중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은 어떤 높이 H에서 어떤 무게 W를 가진 물체가 이제 볼트에 충돌을 해서 이제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의 어떤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물체에 가해진 탄성 에너지는 이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수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일단 이제 또 F는 이제 시그마 곱하기 A이기 때문에 F 대신에 시그마 곱하기 A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시그마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시그마는 이제 A분의 2 W 곱하기 이제 W는 이제 어떤 충돌한 물체의 어떤 자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물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곱하기 이제 람다는 이제 앞서 델타와 같은 이제 변형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H는 어떤 이제 물체와 이제 볼트 사이의 높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플러스 1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A를 통해서 이제 A는 당연히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이제 지름 D는 이제 골지름이 들어가서 이제 D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충격 하중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볼트의 이제 지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볼트의 설계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최대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최대 응력은 이제 다음에 주어진 공식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축하중과 비틀림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와 타우의 두 가지의 응력이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복합 응력 상태이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평면 응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파손 이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설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파손 이론은 이제 최대 주 응력설,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폰 마이세스 혹은 이제 폰 미세스 응력을 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일단 뭐 시험에서는 최대 주응력설과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해서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변형 에너지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소개는 해드렸기 때문에 그 공식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더 좋겠고,
어차피 이제 뭐 최대 그 변형 에너지 설에서는 폼 미세스 혹은 폼 마이세스 응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 응력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그 공식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먼저 이제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제로역학에서 다루었던 그 주응력 공식을, 이제 평면 응력의 이제 주응력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다 치고 필답형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공식은 뭐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서 뭐 이제 시그마 y는 0이고 이제 시그마 x는 그냥 시그마 x, 그리고 타우 xy는 타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들어가는 시그마와 이제 타우는, 일단 시그마는 여기는 이제 또 w로 되어 있는데 그 축하중 이제 q 혹은 축하중 w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제 단면적에 들어가는 이제 지름은 이제 골지름 d1이 들어가서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타우는 또 우리가 ZP분의 그 토크에서 이제 토크는 이제 그 너트 자리면에 대한 토크 T1은 제외한 이제 T2만 계산을 하면 되고, 이제 그 T2는 우리가 앞서 그 설명했던 이제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지름 D1이 들어가서 타우를 계산을 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맥스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최대 전단 응력설은 그냥 이 시그마 맥스에서 2분의 시그마를 제외한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암기를 하시기가 그 편할 것이고, 어차피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공식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 전단 응력설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2분의 시그마를 제외한 이제 뒷부분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이제 시그마와 타우는 이제 이 공식들로 계산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타우 맥스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트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볼트의 설계에서는 이제 볼트의 이제 어떤 호칭 지름을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어떤 나사를 선정을 하는 그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너트의 높이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너트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라고 하면, 그냥 어떤 우리가 뭐 공식 이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사에는 피치가 있을 것이고, 이제 피치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이제 높이는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문제에서 뭐 피치와 나사산의 개수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방법으로 이제 높이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허용 접촉 면압력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제 높이를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면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수나사와 이제 앞나사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서로 이제 접촉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접촉한 플랭크 면에 이제 나사가 어떤 우리가 돌리다 보면 나사산이 망가져서 이제 그 나사가 더 이상 뭐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어떤 나사를 다루다 보면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제 허용 접촉 면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면압력을 넘어가면 이 나사산은 이제 파손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접촉 면압력 Q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제 나사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은 이제 축하중 Q이고, 이 축하중 Q를 이제 어떤 그 접촉하는 부분의 이제 면적으로 이제 나눠준 값이 이제 QA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나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 부분에 그러한 실제 어떤 면적을, 또한 이제 뭐 그림상의 2차원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헬릭스로 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면적을, 실제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위에 윗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에 이렇게 빗금 쳐진 이 부분의 어떤 투영 면적으로 우리가 A를 이제 계산을 하고, 또한 이제 접촉한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산의 개수만큼 이 면적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나사산의 수를 Z를 이제 곱해준 값으로 이제 투영 면적 곱하기 이제 Z가 허용 면압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우리가 이제 허용 면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의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으로 이제 다음에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면압력 QA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나사산의 수 Z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Z는 이제 이 공식에서 이제 Z에 대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축하점 Q 나누기 이제 투영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이제 D2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 곱하기 이제 허용 접촉 면항력으로 이제 나사산의 수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뭐 피치는 이제 나사의 어떤 D1, D2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즉 이제 D2가 정해지면 피치도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피치 곱하기 Z를 하면 우리가 이제 너트의 높이를 이제 설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설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시면 어차피 다 너트나 볼트는 다 설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구매품이고 규격품이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 뭐 너트를 높이를 뭐 설계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꼭 뭐 시중에 나온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너트라기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앞나사의 이런 깊이라든지 뭐 높이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여러 줄 나사이면 당연히 이제 줄수에 대한 길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줄수 n을 이제 곱해준 값이 이제 너트의 높이 h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줄수를 곱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너트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드 곱하기 이제 나사산의 수 Z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 접촉 면압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지만, 만일에 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영강이나 영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결합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30메가파스칼 혹은 뭐 3kg 폴스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그냥 이제 30메가파스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뭐 나머지 값은 뭐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메가파스칼 하나 정도는 뭐 암기를 뭐 해두셔도 되겠고, 대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